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이노겸의 경찰 면접 모험을 운영하고 있는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3대 덕목을 얘기하면서 친절, 공정, 청렴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친절을 강조하게 되면, 또는 친절 봉사를 강조하게 되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관에게 굳이 봉사 정신이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유형의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단독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 것인가? 자, 변형된 질문 또 유사 질문을 살펴보면 엄격한 법 집행과 친절한 봉사활동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잘 묻습니다. 이런 거. 엄격한 법 집행과 친절한 법 집행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자, 요거는 봉사고 요거는 법 집행이죠. 요거는 엄격 법 집행, 친절 법 집행. 또는 경찰 업무가 지나치게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뭐 이런 다양한 변형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질문이 나오든 간에 친절 봉사 정신이 중요한 이유,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의 방향을 참 잘 잡아야 됩니다. 대부분 지금 신세대들은 친절 봉사 정신이 당연히 현대 경찰에 필요하다. 친절 봉사를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자, 여러분, 답변의 방향입니다. 면접관들이나 기성경찰관들은 친절 봉사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성경찰관들은 경찰관은 엄격한 법 집행, 살인, 강도, 강간범 잘 잡고 법을 잘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쓸데없이 친절 봉사를 너무 많이 강조하느냐.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고, 그래서 상부에서 그렇게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매우 중요하다, 경찰 업무의 전부처럼 표현하지는 말라. 자, 이게 흐름이죠. 면접관들의 마음속에 든 생각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친절 봉사 뭐 하니까 너무 식상한 표현, 틀에 박힌 표현하는 것은 별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헌법 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표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경찰 현장에도 5가지 덕목이 나오죠. 그 중에 첫째가 친절 봉사예요. 자, 그래서 경찰 현장의 제일 덕목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유가 아니고 그냥 그래야 된다는 당위성이죠. 왜 친절해야 되는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경찰 현장의 제일 덕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위성일 뿐이지 이유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답변들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경찰관에게는 왜 친절 봉사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필요한가,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하면 이런 새로운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경찰의 기능이 변해왔다. 즉 과거 시대는 경찰이 굉장히 질서 유지라든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지역사회 중심 경찰활동 이런 걸 강조하면서 오히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로서의 어떤 기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찰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친절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류의 답변 방향입니다. 또는 경찰 조직의 수건사항을 해결하는 데 친절봉사 마인드 서비스 사례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 조직의 수건사항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 수사권 독립은 됐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경찰의 보수 인상이라든지 경찰 계급의 직급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높이는 그런 수건사항이 좀 있어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절봉사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경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경찰의 이미지는 아무래도 지금도 아직 일제순사의 이미지 또는 권위주의 시대의 이미지, 뭐 군사 독재 시대의 어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살인, 강도, 강간범만 잡아서는 안 되고, 즉 법 집행에서는 안 되고 친절 봉사하는 많은 다양한 사례, 이런 것들이 더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답을 한다든지, 경찰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법 집행은 경찰의 당연한 업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법 집행을 잘한다 해가지고 경찰의 신뢰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법 집행은 경찰의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면 아름다운 미담 사례,
경찰이 보통 잘 하지 않는 어떤 친절봉사 마인드를 잘 발휘해서 누군가를 잘 도와줬다. 선행미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 참 대한민국 경찰 믿을만해. 월급 줘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을 잘한다 해가지고 신뢰가 꼭 향상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친절봉사함으로써 오히려 경찰의 신뢰도가 국민에게서 향상된다, 높아진다. 뭐 이런 측면을 강조해 본다든지, 또는 경찰 스스로의 만족감,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도 친절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주치자를 팔소에 데려와서 뭐 재워준다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데려간다든가, 또는 가족에게 인계할 때 예를 들어 의무감으로만 한다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짜증도 나겠죠. 귀찮고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를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다면 스트레스도 적게 받을 것이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은 일을 해도 스스로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마인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양한 왜 경찰 업무에서 친절봉사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창조적이고 새로운 측면에서 답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친절봉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사례가 나오는데 사례가 한 5가지쯤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그거는 이번 동영상을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사례와 결론만 한번 다시 얘기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절봉사 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